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은 마지막 날인 오늘은 총 5개 기관의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발표는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아울러 본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진행이 되고요. 채널 1번은 한국어, 채널 2번은 영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일차 우수 사례 발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케냐 아티강유역 물환경관리 GCF 사업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박기정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에서 근무하는 박기정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사업은 3년 전쯤에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했던 케냐 아띠강 유역 물환경관리 GCF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CF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GCF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제원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 승인이 났고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현재 지금 사무국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제공한 자금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영 구조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GCF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고요. 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참석하셨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서 운영 지침을 받아서 연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인천 송도에 있는 GCF 사무국에서 모든 행정 처리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인증기구인데, 이 인증기구는 각 나라별로 인증기구들이 이제 GCF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서 있는데, GCF 사업 제안서 준비 및 신청, 사업의 이행 및 운영 등 일련의 사업 수행 과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GCF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국에 국가 지정기구 NDA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지금 해당되고요. 국가 지정기구는 국가의 GCF 협력 주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GCF 사업을 실행하는 실행기구가 있습니다. 인증기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GCF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이행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업 신청서 준비, 사업 이행, 단계별 사업 관리, 사업 완료 보고까지 전 과정의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GCF 사무국의 인증을 받아야 인증기구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이 최초로 인증기구에 등록이 됐고, 얼마 전에 코이카 국제협력단위 인증기구가 두 번째로 됐습니다. 저희 공사도 지금 GCF 인증기구로 등록을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케냐 아띠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냐라는 나라를 좀 보시면 아프리카 중앙 동부에 위치해 있고요. 동쪽으로 이제 인도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도는 나이로비고요. 이 옆에 큰 호수가 하나 보이시는데 이게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한 물이 북쪽으로 흘러서 이집트까지 흘러가는 이게 나일강입니다. 이게 백나일강이고,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서 가는 강이 청나일강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위치는 이렇고요.
수도는 나이로비고 아띠강 사업 대상지인 아띠강은 나이로비 상류에서 발원을 해서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띠강 유역만 이렇게 딴 지형도의 모습입니다. 유역이라는 거는 이 경계 내에 떨어지는 모든 강수량은 이 아띠강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유역 면적이 5만 8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크기가 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이 유역 내에는 수도인 나이로비가 있고요, 상류에. 그리고 제2의 도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몬바사가 여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띠강 유역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물 부족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홍수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적절하게 이 수자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고 수질오염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시설들, 그다음에 역량 강화까지 해주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네마라는 기관이 케냐의 환경청입니다. 그리고 GCF 인증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네마에서 GCF 제안서를 써서 GCF 사무국에 냈더니 많은 그 보완 요청과 피드백이 왔는데, 네마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역량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 환경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 제안서 작업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이 네마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농어촌공사와 그 에이펙 기후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해서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사업 제안서를 써주시고, 우리 KRC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환경사회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마에서 만들었던 이 컨셉 노트 수준의 제안서를 저희가 정식 펀딩 프로포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케냐를 가서 이렇게 이해 관계자들하고 만났고요. 수자원부, 환경관리청, 기상청 이런 기관들을 만나서 수요를 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이라든가 마스터 플랜 같은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안서 표지고요. 이게 이제 타당성 조사 보고서 표지입니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 목차인데요. 이 순서대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냐의 기후 변화 패턴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 GCM 모델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가 케냐인데요. 기온이 과거 30년 대비 3도 정도 2100년까지 올라갈 거라고 분석이 됐고요. 강우량도 20%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이런 기후변화 패턴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케냐의 국가 마스터 물 관련 마스터 플랜 2030을 봤더니 2010년과 2030년에 수자원 이용 가능량은 별로 늘어나지가 않는데 수요를 예측해 봤더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로 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상당히 부족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후변화 패턴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취약성 평가를 해봤는데, 그때 사용한 게 통합 위험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 위험 지수, 통합 홍수 위험 지수, 통합 가뭄 위험 지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취약성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취약성 관련 지표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관계 기관도 만나고 자료를 취득해서 이런 지표들로 이제 취약성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수 위험 지수가 과거 30년 대비 더 진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미래로 갈수록 가뭄 위험 지수는 현재나 미래나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아띠강 유역에서 상류 4개 카운티만 지금 이게 분석이 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수자원 관련 법이라든가 유역 관리 전략, 국가 마스터 플랜 이런 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그 수자원 마스터 플랜 내용이고요. 수자원 관리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서 봤더니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케냐의 수질 관리 전략에도 퀄리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질 자료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자료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 관리 전략이라는 보고서에도 봤더니 홍수 가뭄 관리, 기후 변화 적응, 그리고 역시나 모니터링, 그리고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케냐 아띠강 유역 전체에 대해서 하려고 했지만 사실 뭐 사업 예산도 좀 한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피해 현황과 인구 밀도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그곳이 이제 이 상류의 4개 카운티였기 때문에 상류 4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고, 현재 케냐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에 이제 저희가 조사한 개수고요.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시급한 곳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표수 관리 지점인데요. 요렇게 이제 지점들이 우리 4개 카운티 내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무선으로 수위를 보내는 관측소 위치가 이렇게 보이고요. 현장을 가봤더니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상태도 불량하고 이렇게 시설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목축을 하고 있고 뭐 유실들이 너무 쉬워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또 지하수 관측소도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가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우 관측소고요. 강우 관측소도 역시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하고 와서 이제 문제점이 파악이 됐죠. 현장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특히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상당히 불량하겠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력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구나.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제안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런 수자원, 수위, 수량, 뭐 수질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현재 케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3시간 간격으로 자료만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념을 이렇게 잡았죠. 현장에서 무선으로 수위를 관측한 수문 기상 자료를 관측한 정보를 이렇게 중앙센터, 모니터링 센터로 보내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뭐 관리는 뭐 이렇게 해서 리얼타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글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요 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렇게 수로 같은 데다가 수로나 하천, 저수지 이런 데다가 이제 초음파 수위계,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으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관측소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요즘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무선 데이터로 이렇게 중앙에 물 관리 시스템으로 자료를 보내면 저희가 보고 이제 의사 결정도 하고 수문 개폐 여부도 우리가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문 자료들이 이렇게 공동 활용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나중에는 이제 의사 결정권자라든가 국민들, 또 뭐 관련 기업들 이런 데까지 저희가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례인데요. 저희 공사가 해외에 많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 태국도 있고 이란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마무리한 곳이 우즈베키스탄 사업인데 코이카 예산으로 해준 ODA 사업인데요. 여기 이제 그런 우즈벡의 현장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CCTV도 달고 태양광 판넬도 달고, 또 태양광으로는 안 되니까 또 전력 배전반도 설치를 해주고, 예, 그랬습니다. 예, 똑같은 개념입니다. 현장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관리하고 종합 상황실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관계청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또 잘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케냐 정부 기관 및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를 해줘야 돼서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케냐 재무부고, 아까 말씀드린 네마 환경청, 그리고 뭐 수자원청, 기상청, 각 지역 카운티 주 정부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레벨을 나눴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면, 레벨을 국가기관인 네마, 수자원청, 뭐 기상청, 그다음에 지역기관인 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물관리협회, 주민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역량 강화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레벨을 일단 나눴고요. 이 레벨들 대상으로 각 수준에 맞는 저희가 이런 진단표죠,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관들마다 다 요구하는 게 다르고 현재 처한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맞춤형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설문지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케냐 기상청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량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나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제안을 하고 어떻게 개발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 뭐 효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히 이제 물 환경 관리 사업이니까 홍수라든가 가뭄이 좀 강화될 것이고요, 직접적인 효과로는. 그리고 뭐 수인성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또 농가 소득 증가는 간접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모범 사례로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달 제30차 GCF 이사회에서 본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금액 1,000만 불 정도의 예산으로, GCF 예산으로 이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의의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원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로 세계은행,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다자개발은행 자금으로 많이 이런 사업들을, 원조 사업을 많이 해주는데, 이 사업은 기후변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특화돼서 마련된 기후재원인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그런 사례인데, 또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국내 공공기관이 순수하게 제안하여 본 사업에 승인된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큰 의의가 있겠고요. 또 지금 해외 물 부족 현상 때문에
통합 물 관리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물 관련 산업에, 그것도 통합 물 관리 사업에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GCF 사업을 한번 수행을 함으로써 이 GCF 사업의 어떤 수행 절차라든가 접근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한국형 디지털 뉴딜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 사업처럼 작게 시작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기 너무 쉬운 사업이고, 인근 국가에까지 많이 수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 토론회는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팀의 이수경 선임연구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기술센터의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잠깐 제 기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이 박기정 차장님과 농어촌공사와의 저의 인연,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앞으로 제가 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좀 들으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출연연구소 25번째 막내인 연구소입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국제협력을 잘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연구와 전략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소, 그러니까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중에서 유일한 정책연구 기반의 R&D 연구소입니다. 제가 이 연구소에서 업무를 시작한 지가 18년 8월인데요. 딱 그 직전에 근무를 했던 곳이 에이펙 기후센터였습니다. 앞서 박기정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이 아띠강 사업에 당시에 이 프로포저를 준비했던 사람이 저였고, 나오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잘 어쨌든 최초로 하는 GCF 프로포절이었고, 또 케냐 아띠강에 대한 그런 좀 약간 애착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을 해드렸었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어서 저도 되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셨던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아마 들으시는 중간중간마다 그 청자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이 굉장히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보유가 되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과 경험의 집대성이 아닐까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그런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CF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물론 해봤고, 저도 그렇지만 제가 뭐 이 조직에 있든 다른 조직에 있었든 GCF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수한 재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개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GCF 사업에 많이들 문을 두드립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GCF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해 주신 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아띠강 유역 사업은 굉장히 독특하게 100% 우리 농어촌공사가 그간 축적해왔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를 10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셨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협력 사업의 어떤 기술 분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았다. 소위 말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열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당 개도국에서 굉장히 니즈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전에도 아띠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위 말해 일본도 들어갔었고,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뭐 많은 국가들의 그 발자취를 저희가 좀 봤었어요. 네덜란드가 설치해놓고 갔던 센서도 봤고, 방치되어 있던 뭐 덴마크의 뭐도 봤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한 단계 진짜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곳은 유일하게 농어촌공사뿐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빗장을 굉장히 크게 걸어 닫고 있었던 걸 마음을 많이 열고 이해관계자 회의도 충분히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사실상 개도국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을 싸가지고 가서 뭘 해도 안 주는데 아마도 그런 기술력이랄지 경험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어촌공사라는 이런 100년이 넘은 우리나라 공기업이 농촌 지역에 우리나라 물 관리만 좀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험력을 갖고 있다는 거에 되게 놀라웠고요. 그래서 좀 한 팀이 되어서 조직은 좀 달랐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 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납니다. 본 사업의 의의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대주제가 코로나 기후 위기 시대에 국제 개발 협력과 한국의 역할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수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이제 다른 우수 사례들도 좀 많이 봤는데 뭔가 이제 다들 장단점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만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 기관들이나 한국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좋은 진주들을 꿰가지고 좋은 목걸이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선물로 줄지에 대한 약간의 미숙함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거를 이번에 농어촌공사께서 GCF 사업의 프로포저를 준비를 하시고 1년의 과정을 쭉 넘어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게 축적이 되었다고 봐요. 앞으로도 농어촌공사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GCF 인증기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본격적인 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공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들이 그렇게 인증기구가 된 농어촌공사를 또 필두로 해서 선봉장에 나서가지고 뒤에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이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레드카펫을 또 깔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사업을 저도 같이 이제 프로포저를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서 참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좀 놀라웠던 건 공사에서는 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하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모든 게 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일인데 굉장히 전문적인 조직이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케냐의 이 아띠강 유역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사파리, 코끼리, 호랑이들 뛰어놀고 있는 거기에 물을 대는 곳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마사이족도 못 보고, 네. 그 지역에 킬리만자로까지도 얘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다른 국가, 탄자니아 국가까지도 이 아띠강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저희가 마사이족도 방문을 했었지만.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이고 또 접근의 방식에서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공사는 아마도 다른 월드뱅크나 EDCF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시작점을 이게 기후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지역이 갖게 될 리스크는 뭐고 취약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 효과까지도 고려한 굉장히 중장기적인 플랜을 제공을 했고 그것을 또 이행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제공을 했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먹잇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먹이를 이렇게 낚아챌 수 있는 소위 말해 피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였어요. 보시면 계속 강조하셨던 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준까지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해석의 능력도 안 되고 해석된 데이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사가 플랜을 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국제협력 사회에서 이 코로나 기후 위기 시대에 반드시 취해야 할 그런 어떤 원조 사업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늘 또 박기정 차장님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되게 감명 있게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이 많이 일어나서 국위선양하는데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상당히 박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뭐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근데 저희가 물론 물 관리 기술은 뭐 특히 농업용수 관리 기술은 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만 그것만 있었다면 이 사업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마련해 주시고 어떤 접근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게 우리 박사님이시고,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GCF 사업은 기술만 우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를 너희들의 기술로 어떻게 접목해서 해결을 해줄 것인가,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할 수 있었던 거를 우리 이수경 박사님께서 잘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승인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를 상당히 많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UN 기후 변화 협약 하에 당사국 총회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말라위를 갔다 왔는데, 말라위를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 그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주민들한테 좋은 집을 주면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매일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주민들 사는 걸 보면서. 근데 마을마다 줄을 서 있어요. 지하수 물을 끌어서 집에 이제 실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죠. 불과 그 수도에서 바로 옆에 떨어진 마을인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결국 깨끗한 물이구나. 그게 가장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물과는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저희는 그런 물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좀 전체적으로 잘 이 케냐 사업에서도 수요와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개도 국민들이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업, 그런 거는 결국 이런 물 관리, 그다음에 깨끗한 물 공급,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GCF 사업, 물 관리 사업이 GCF 사업으로 됐다는 거는 계속 강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글로벌 인바이러멘털 퍼실리티라고 해서 이 GCF의 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한 환경 기금만 운영하는 기금의 담당자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글로벌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물은 매번 사업비가 좀 이렇게 한번 의사 타결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물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순환하는 특성,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이용을 해야 된다는 특성으로 너무 많은 지역 관계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물에 대한 고민을 이제 아까 박기정 차장님도 발표 자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합적 사고가 아니라 어떠한 용처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말인데 그런 거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집약적이고 좀 협소한 형태의 지원이었다면, 오히려 개도국이나 이런 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더 폭넓게 굉장히 크로스 섹터라는 이슈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에서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생활 터전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그 터전이 결국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하고도 연결이 되고 농촌 지역에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핵심이 되는 코어의 기술과 그런 것들을 아주 단기간에 빠르게 커스터마이즈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농어촌공사에 있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 이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통합물 관리 농어촌공사가 이용하고 계시는 그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기술을 접목시키기로 하시고 피저빌리티 스터디에 그 내용을 넣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공사가 물관리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지사별로 그리고 우리 본사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내에서 다 구축을 해놓고 이제 개도국의 원조 사업으로서 저희가 또 기술이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 여러 나라에 저희가 적용을 해봤어요. 태국, 뭐 이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해봤더니 이제 이런 소규모 일단 시범 사업부터 출발을 하지만 이게 되게 멀티플하기 좋은 그런 사업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작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점점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 전 국토에 대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이미 성공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이미 했고, 그러니까 자체가 그냥 우수 사례인 거죠. 이 기술의 패키지가 자체가. 근데 그거를 개도국에 적용을 시켰는데 또 그 지역에 소규모로 했던 것이 또 적용을 했는데 걔가 또 성공을 했고, 그래서 계속 성공 가도를 걸리면서 그 나라의 특색에 맞추어서 공사는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쌓아가시고 그 현지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한 그런 니즈를 잘 반영한 상태에서의 기술 적용이나 어떤 협력 사업들이 이행될 수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제협력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지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적용성이 매우 우수하다. 우리 것만을 고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한국 사람들 되게 고집 세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저는 장인 정신에서 오는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유연함이 또 대처하시는 유연함. 하지만 기술적으로 내가 이거는 꼭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조하시는 부분에서의 고집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의 유연함은 굉장히 많이 봐서 또 그런 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갖게 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강국이고 또 물관리 기술이 있고 접목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사업인데, 또 저희가 큰 꿈을 하나 또 꾸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단지 그냥 정보관리 시스템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이거를 사기업들이 관리하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단계까지 저희가 바라보고 사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연구팀이 이제 제가 적으로 옮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부분에 기술적 도움을 하면, 우리나라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도움을 줘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기관의 사실상 RNR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기술을 갖고 계시고 경험이 출중하신 기관들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어촌공사는 보시다시피 좋은 우수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많이 도움을 요청을 드리는 분인데요. 올해 이제 5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정상회의를 진행하셨던 P4G 정상회의에서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베트남 지역에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메콩강의 아주 하류 지역인 메콩 델타 지역에서 아띠강에서의 문제처럼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홍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가뭄은 있다고 하고
이용할 물은 없고 식수는 계속 고갈되어 있고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이 지역의 모든 경제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소위 우리 민간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베트남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한안세안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거점 국가로 잡고 있을 만큼,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당시에 그 5월달 정상회의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양자 협력 국가로서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양자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이런 유사한 사업 모델을 적용을 시키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띠강 유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적 자원을 도입해서 뭔가 물 관련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양분을 완성을 하면, 이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인 민간 기업들이 투입이 일어날 수 있는 BM 모델을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이제 그와 관련한 어떤 협력 사업들도 차기에는 계속 장소를 옮겨서 베트남 쪽에서 한 단계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해당 BM 모델은 저희 연구소 주관으로 이제 특허를 출원 중에 있고요. 특허 출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제 각계의 다른 기관들도 함께 참여를 하실 거고 민간 기업도 있는데, 그들의 모든 기술들이 다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장벽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는 좋은 우수 사례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 적용이 가능한 형태의 그 커스터마이즈된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국가의 우리나라의 좋은 역량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계속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오늘 제가 토론자를 잘 섭외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정말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도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GCF 사업은 사실 뭐 100번 강조해서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업이 사실 GCF 사무국이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이사회의 결정이 사실 많이 유보가 돼서 저희는 비공식적으로는 이게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벌써 몇 해가 지나가지고 여기 올해 이제 대표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이었고요. 우리 경험이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GCF라는 글로벌 문을 우리가 두드렸을 때 문이 열렸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자긍심이 있고,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되게 자랑 많이 했거든요. 저 케냐 갔다 온다고 엄마가 케냐 가서 뭐 코끼리만 보고 올 거냐고 맨날 이러면서 놀리셨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또 탄소 중립을 하는데도 기여를 많이 하죠. 이렇게 통합물 관리를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탄소 중립 관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나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당황스러운데, 그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논에 물을 대지 않습니까? 논에 물을 대는데, 논에 물을 대는 담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담수기간을 좀 줄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굳이 뭐 생산량에 어떤 변화만 없다면 담수량을 최소화하고 그 물로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담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혐기성 미생물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혐기성 미생물에서 나오는 어떤 온실가스, 그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방법론이 다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그런 물 관리를 통한 이런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던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있었어요. 120여 개 국가가 함께 동의해서 산림과 농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랜드베이스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불면서 얘기를 하는데, 산에는 나무를 심고 이제 토지는 잘 가꾸고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좀 줄이는데 국가적으로 모든 전국가가 전 세계가 나서서 기여를 해보자라는 정상의 선언입니다.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걸려 있는 기술을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가 올해에 또 NDC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 BAU 대비 37%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하였고, 그 안에서 국내 기술 중에 농업 분야의 기술이 방금 말씀하셨던 논물 관리에 대한 기술입니다. 물을 영리하게 이용함으로 인해서 물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하게 돼서 그걸로 인한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고,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탄소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함께 줄여볼 수 있다는 그런 과학기술이 이미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도 계속적으로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 논물 관리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러니까 사업에 접목시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최초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결과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사는 좀 더 많은 갖고 계시는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다른 데에다가도 공유하고,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데 많은 좀 기초가 주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사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발표와 토론 진행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럼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11시부터 두 번째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이 진행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